이런 책은 무수하게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이런 거 책으로 많이 써요. 무수하게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과연 공통분모는 뭐냐 이거죠. 글래드웰은 공통분모를 그 어떤 능력이라는 것보단 기회적 요소라고 해서 그의 책을 아웃라이어라고 책을 냈잖아요. 아웃라이어가 뭐죠? 돌출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말했고, 어떤 현상이 되는데, 어떤 현상이 되면 탁 넘어간다. 이거를 티핑 포인트. 그렇죠? 이런 식의 책을 냈잖아. 그러니까, 책을 낸다라는 게 어려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노트북 하나 갖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수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거고, 쉽다라고 하는 건 내가 특별하게 어떤 유명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뭐예요? 책의 주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하면 나의 의견을 쓰면 되는 거고요. 유명하지 않으면요. 팩트에 대한 리서치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팩트에 대한 리서치를 써서 유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자기 의견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외국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 도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저자들은 책을 좀 쉽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리서치나 자기 어떤 이런 스타디가 안 하고 그냥 자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은 강의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적인 입장에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목적에 맞는 거를 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죠? 근데 이 책은 그런 차원에서 참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고, 자, 데이비 톰슨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머리 까진 아저씨. 참 아저씨가 어때요? 참 스튜디오에서 찍으신 것 같죠? 그죠? 아마 이제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찍은 것 같아. 표정도 썩어요. 이 사람은 이제 슐렛 패커드. 참 그럼 슐렛 패커드 출신들이 참 많이 써. 슐렛 패커드 출신이고 이제 맥켄지에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자. 그죠? 그렇게 제가 이게 보니까 그렇게 저자로서의 어떤 큰 레퍼런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재밌는 얘기예요. 블루프린트 투 어 빌리언이라는 책이 이 책의 원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컴퍼니가 아니라 이게 뭐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가 밀리언웨어고 빌리언웨어는 1000만 달러 100만 장제가 1000억 정도의 자산가. 그러니까 요새는 미국에 여러분 100만 장자가 많아요. 네. 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뭐요? 한 1000억대 규모의 회사를 가기 위한 청사진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라는 게 한국어로 뭐죠? 청사진. 그러니까 청사진이라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나오고 프린트 됐다. 설계 도면.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계획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서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 그들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해서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들은 성공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겠어요? 성공하고 시작한다고요. 뭘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기 도전에 성공했다고. 그런 메시지가 참 좋더라고요. 중간에 있어요. 그들은 기획 단계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동의하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획하는 순간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죠?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 버는 대표적인 산업?
에이전시가 기획 단계부터 돈 벌어요? 아니,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돈 줘. 그래서 돈 벌었어. 네? 뭐 일종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것도 맞아요. 이미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업은 자본 게임이잖아요. 대부분의 사업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요. 아이템이 안 좋아서 망가진 것도 있지만 제때에 수혈이 안 됐죠. 대부분 자본이 처음부터 열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꼬꾸라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고, 여러분 뭐예요? 시작부터 성공했다라는 건 뭐죠? 시작부터 코스닥이다. 그죠? 어떻게 하면 시작부터 코스닥이 되죠? 그렇지. 코스닥 회사는 인수하면 되니까. 뭐 열심히 해서 상장하나? 그들은 상장부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 대표적인 기획 단계부터 이미 성공했다라는 건 기획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되게 커요. 기획은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실행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어 석세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뭐야? 기획자들은 기획 한 방으로 성공하는 거야. 그게 이제 투자 유치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돈이 유입됐잖아. 그죠? 그리고 돈을 많이 유입하면 뭐예요? 성공 가능성은 좋아지는 거라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언제 집고 팔았어요? 저 안쪽은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를 영업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에 꽂힌 거예요. 부동산? 네. 그래서 아무 자격증도 없는데, 네. 다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디벨로퍼들이. 네. 조금 이렇게 인맥을 사서 쫓아다니더니, 어느 날 집을 짓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막 뭐, 천년전 그때 개발할 때, 네. 그 아파트 샀잖아요. 그게 하나 하고. 네. 자기도 하면서 그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소스가. 그래서 여기 집 하나다고, 저기 집 하나다고. 돈 많이 벌었어요? 걔가 7년 했는데 10억 벌었대. 왜 안 하셨어요? 저는 순수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 근데 딴 걸 떠나서 순이익이고 뭔 걸 떠나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 확실한 건. 근데 걔는 그 하게 되는 계획가요. 결혼해서 애기를 낳는데 자기 일을 계속 못하는 거야. 일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서. 대단한 열정이네. 네. 걔 만나면 조금 대표님 얘기하시는 그런 설계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혀 저를 뭐 거기다가 뭐 은미야 같이 할래?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나가기도 바빠. 예. 추우시면은 그거 끄시면 돼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금이야 하도 안 팔리니까 후분양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종도나 청나라 이런 데가 지금 박살난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해주니까 뭐예요? 박살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게 우리나라 건설 경기였어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 외부에서 자금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주영 씨 광고 보셨어요? 나나나나 하면서 정주영 씨가 이렇게 검은 백그라운드 블랙 스크린 앞에서 그 하는 거 영국 애들한테 당신들이 차관을 빌려줘라. 그럼 내가 이명박이다. 빌려주면 내가 저기 가서 이제 승인 들어서 차관을 빌려주면 저기다가 주선소를 짓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깔 웃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주영 있잖아. 자기의 높은 뭐야? 계획 하나만으로 돈을 끌어갖고 와서 저기 울산에다가 뭐요? 현대중공업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들은 뭐예요? Start with the money. 그죠? 뭘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이미 뭐예요? 성공하고 들어갔다고요.
자, 일단 블루 스크린이라는 게 밑그림이라는 거죠. 밑그림. 어떻게 해? 밑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죠? 이게 밑그림 잘 그리는 거지. A to Z가 아니라 Z to A.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궁극적으로 할 생각을 사람들 머릿속에다 그려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야? 블루 스크린. 뒷배경을 그려나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배경을 뭐라고 했죠? 그치, 세팅이라고 했잖아. 그죠?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거 달라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블루 스크린을 못 잔다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면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가 되면 뭐가 되면 뭐가 되면 절대로 뭐예요? 어떤 그 여자분이 아까 친구분이 그래 부동산 해야겠다. 일단은 뭐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따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부동산 갖고 크게 만지는 사람들은 원래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라이센스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 거잖아. 제가 여러분 파워포인트 라이센스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워드 프로세스 라이센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 면허증밖에 없어요. 예?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한다라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국가가 승인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보면은 여러분 뭔가 못하니까 라이센스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라이센스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라이센스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결국 20만 원에 렌트해서 같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이센스 렌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분은 그러니까 뭐 같이 어울리고 뭐하고 막 집부터 진다라는 게 바로 Z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해보면 별거 아니겠대요.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만 나중에 이제 사무실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친구분 스타일이 자빠지면서 나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빠지면서 막 굶으면서 막 앞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해놓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막 맞으면서 나가는 거야. 막. 네.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옆에서 보면 걱정돼. 막 쿵각쿵각 하고 가는데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빨라요. 왜냐면 근데 분야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서 맞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다가 막 방사능 새면서 나가면 안 되잖아. 의사가 여러분 의사가 막 배째 가면서 막 앞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일종의 사업하는 분야는 일을 배운다라는 게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맞아가면서 배운다라는 게 일을 하면서 배운다라는 게 비싸기 때문에 대신 학원에 가는 거야. 학원은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교육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이잖아.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뭐예요? 실제랑 많이 다르거든. 자, 그럼 블루 스크린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집 얘기 나왔으니까 집을 먼저 그리려면 집을 먼저 설계하고 조감도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땅을 사야 돼. 건물 짓는 용도를 먼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조감도를 그려야죠. 조감도. 여기다가 뭘 지을 거냐고요. 그렇죠? 여기다 호텔을 지을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과수원을 지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용도에 맞출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땅을 보고 거기다가 뭘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 주인 아니면. 그렇죠? 내가 땅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야? 과수원을 짓겠다면 과수원을 잘 지을 만한 땅을 구하는 거죠. 내가 호텔을 짓는다면 반드시 어떤 데를 짓겠어요? 경치도 좋고 지인로도 좋고 강도 있고 이런 데다가 짓겠죠. 또 뭐 또 있어야 돼요? 수요층도 두껍고 이런 데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뭐가 있어야죠. 조감도를 그리려면 이 조감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블루 스크린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상이 있어야 돼. 상, 피겨.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책도 나왔더라고. Get the big picture라고. 네, Get the big picture라고. 원래 미국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큰 그림 좀 그려라. 이렇게 해요. Get the picture.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뭐죠? 대충 많이.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코비는 그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말을 했죠.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이어리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보라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매일매일 바라보기만 하고 매일매일 말하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그게 도가 온다? 예? 근데 저는 그게 주술적인 거는 아니고요. 근거는 확실히 있다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영국이랑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제가 사람들한테 나는 글로벌 사업을 할 거야.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어. 뭐 영국이나 했더니 내가 막 이런 얘기 했더니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야 그럼 글로벌해. 뭐 미얀마랑 사업을 하지.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몽골랑도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다 뭐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자꾸 뭔가 말을 하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원래. 나는 글로벌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이민을 갈 거야. 나는 외국에서 계속 뭔가 일을 할 거야. 뭐 할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친구는 뭐야? 뭔가 있어서 외국에 하려나 보다 하는데, 누군가 밥을 먹는데 이번에 내가 이거 영국에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해. 그래? 그럼 내가 아는 애가 영국에서 뭘 한다고 하던데 소개시켜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자꾸 뭐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제가 또 책에서 있지만, 자꾸 걔네들이 뭐를 끌어당겨요? 기회를 끌어당기는 건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밀쳐지는 거야. 말이 쉴드 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말을 할 때 갖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는 거야. 갖고 싶은 걸. 나는 그래서 이 혜준언니가 맨날 자기는 어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나는 외제차를 몰 거야. 나 BMW를 몰고 막 하고 뭐 하고 뭐 진짜 큰 집에서 살고 막 이렇게 살 거야. 뭐 애들이 막 그랬거든요. 살아 이 새끼야 막 이러고요. 살 거야 막 살 거야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나 외국에 가서 공부할 거야. 외국에서 거기서 공부할 거야. 나 외국에서 거기서 공부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계속 되뇌이는 게 글로벌로 나갈 거야. 글로벌로 나갈 거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나가서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다 보니까 뭐야? 그럼 기회가 정말 오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자꾸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다 보면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엔 말을 하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그것과 밀착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나 자신도 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가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속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자기 자신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척 3년만 해봐요. 착해지지. 이제 전문가인 척 3년만 해봐. 그죠? 그 척이 몸에 자연스럽게 붙게 해봐. 그죠? 누가 여러분 엄마가 엄마 공부해서 엄마 된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아들이 맨날 엄마 하니까 뭐예요? 엄마가 된 거지.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길을 가다가 아저씨 하면은 안 쳐다봤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아저씨 하면 쳐다보자. 나 부르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감도를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 목표가 있어야 조감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를 가지려면 어떤 걸? 그죠? 큰 골이 있으세요? 그럼 전략적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그 강의를 갔다 왔는데, 전략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죠?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어려워요, 실제로. 그거는 안 돼. 잘. 네, 오늘 강의하는데, 한 70명이 수업을 들으셨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그냥 눈빛이 터릿터릿 하는데, 중간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휴식 시간에. 선생님, 언제 끝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나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1시간 일찍 끝내드릴까? 했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더니, 1시간 반! 했더니, 인기 최고! 2시간! 와! 3시간! 하니까, 저는 왜 4시간? 우와, 왜 지금 가? 그분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참 같은 시간을 듣고 있는데, 한 시간에 어떤 사람들에겐 참 어떤 모티브가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이게 오면서 문자 3개를 받았거든요. 대표님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어떤 사람에게 16시간은 이틀 동안 해가지고, 16시간 동안은 되게 곤욕이었을 거야. 그죠? 그거는 여러분, 꿈을 갖게 하는 것도 참 어렵고, 큰 꿈을 갖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임파서블 같아.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큰 꿈을 갖는 건 태생적인 것 같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걸 많이 받은 거야.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해군이 되지 말고 해적이 되자. 아세요?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초기에 애플사를 만들었을 때요. 애플사 이렇게 만들고 나서 회사 꼭대기에다가 무슨 국기를 달았는지 알죠? 해적기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대. MS를 침투하자. MS를 납포하자.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를 납포하자 해가지고 사람들도 옷도 그거를 해줬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 다니는 거잖아. 그 당시에 비하면 IBM이나. 근데 조그마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설레었겠어. 우린 해적이다. 5명이서 뭐요? 큰 배 하나를 우린 납포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린 팀워크가 좋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해적 두목이죠. 에코는 딱 끼고. 돌지. 그죠? 잡스가 정말 많은 말을 하는 게, 잡스가 이런 말에,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듣고 참, 그 말 듣고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부자로 죽는 게 제일 비참한 거 같지 않으세요? 부자로 죽는 거. 부자로 죽는 거? 근데 스티브 잡스, 딴 데 기분도 별로 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그런 리더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거예요. 그런 설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 많이 했대요. 뒤에서 많이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대놓고 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 안 쓰고, 그냥 남의 이름으로 많이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지. 근데 잡스는 분명한 건 하나 있다고요. 잡스는요, 정말 평생을 재밌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죽지는 말자라는 게 제 신조이기도 하거든요. 저 아는 사람도 그렇죠. 저는 외제차 타고 싶다면 저는 외제차 사요. 왜요? 지금 제가 40이 넘었는데, 얼마나 돈을 벌면 더 모을 거야. 얼마나 또 없으면 또 없을겠냐고. 그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절대로 서울역에 가가지고 거렁뱅이로 안 살아요. 지용씨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손에 장을 찢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살 정도로 무모하게 안 할 거라고. 그죠? 그렇잖아. 사람은. 가라는 게 없었듯이. 그것도 나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무릎이 성할 때 많이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네, 무릎이 성할 때, 네 관절이 네 몸을 지탱할 때. 지용민 씨도 한번 아파 보니까 그런 생각은 정말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제가 스포츠카를 사라.
좋은 차를 사라. 사고 싶은 걸 사라. 하고 싶은 걸 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면 재밌는 거야. 나이 들어서 하면 한풀이야. 제가 이번에 파주에 가서 전원마을에 살아요. 전원마을에 살아보는 거야. 개 한 마리 사서 개도 키워보고, 진짜 찝차 사가지고 한번 오프로드도 가보고. 그치? 왜요? 그게 여러분, 부자로 살다 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끼고 죽어서 뭐합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철이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철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봐요. 라이프 스타일. 저는 그래서 제 후배나 이런 애들이 BMW 사고 막 스포츠카 사면은 저는 그래요. 멋있다. 저 멋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꾸역꾸역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얼마나 잘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껴가지고 또 얼마나 잘 사는데. 또 걔가 그렇게 또 질렀다고 걔가 그렇게 크게 망하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요, 걔는 그런 추억이 있었던 거고, 걔는 뭐야? 그냥 돈을, 그냥 은행에 조금씩 들어가는 뭐야? 뭐 그런 재미를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어떤 게 저 재밌다라는 건,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도 자기에 대한 블루 스크린을 좀 그래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저는 하나예요. 저는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에겐 남의 일을 거둘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원래. 제가 한번 올려놨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출판사도 내보고 싶고, 뭣도 해보고 싶고, 뭣도 해보고, 저희 홍대에다가 뭣도 스튜디오 차려보고, 뭣도 해보고 싶고,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 하고 싶은 거는 하면 더 나와. 네,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 뭐야? 점점 그래서 제가 대행도 안 하나 봐요. 대행 회사도. 대행업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이렇게 일해야 돼요?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대부분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지. 그죠? 하고 싶어서 저는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 했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만나서 매일매일 집안 식구들보다 더 많이 보는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고요. 그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집은 잠자러 가는 게 숙소일 뿐이거든. 그죠?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가. 그죠?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무궁무진해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줄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를 떠나서 뭐야?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블루 스크린을 만들고 자기 블루 스크린대로 뭐야? 자기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approach to blue screen to billion. 그러니까 정말 빌리언이 되기 위한 블루 스크린이 뭐가 있느냐를 이 사람은 1980년대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주요 기업 387개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조사북이라는 거죠. 387개를 조사해서 봤더니, 여러분 역시 사진 찍는 것부터 좀 다르잖아? 우리 데이비드 톰슨 아저씨하고, 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진을 찍는다라는 게 남이 찍어주고 순간 포착을 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거야. 그죠? 사진 찍게 하면 사람이 뭐야? 경직되게 돼 있잖아. 이러는 거죠. 스탠포드 강의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사진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책의 맨 뒤를 보면은요, 저자도 얘기를 해요. 굿 투 그레이트와 톰 피터슨의 초우량 기업의 8가지 조건을 언급해요, 자기도. 왜요? 자기 책이랑 크로스탭으로 보면 더 유익할 거라고.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은 포춘지에 나오는 500대 기업 중 15년간 최소 3배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배 정도의 자산을
계속 누적 수익률을 보인 회사들을 뽑아내서 그 회사들의 뭐예요? 공통분모가 뭐냐를 이 사람은 블랙박스 아니라고 말했어요.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를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자기 말로 왜냐면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서 불을 땡 켜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더래. 이게 뭐죠? 그들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첫 번째 의외성. 이 책에도 나오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하고 나오잖아요. 뒤에 서머리에.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 예를 들어 블루프린트 컴퍼니 자기가 말하는 것은 왠지 자기도 IT나 이런 최첨단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웬걸 소매업에만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발전하는 시장이 아니라 블루프린트 컴퍼니는 이미 성숙 산업에 많이 있더라. 그리고 성숙됐다고 해서 뭐야?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사람이 먼저더라. 현실에 대한 적시성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무 과정이나 이거 할 때 제일 첫 강의 기억나시죠? 당신은 돈을 벌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야? 리얼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리얼리티. 꿈을 줄 생각도 없고 열정을 줄 생각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시작, 그라운드 제로는 뭐예요? 현실 인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 장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기반으로 플랜을 짜면 우울해지기만 하니 뭐부터 짜야 돼요?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건 뭐냐? 하나를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 일관성. 교율.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저번에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죠. 플레이워크. 자기를 바꾸는 어떤 플레이워크. 제가 그 플래너스 클럽에서도 이번에 행복을 찾아서 해서 스티브 가드너 얘기하면서 했죠. 그 아들이 자기한테 어떤 플레이워크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율이라는 거, 문화라는 거. 그들은 기술을 가속 페달로 이용을 했지 기술을 전부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3배 이상을 성장했던 회사는 기술을 어떤 발도둑함으로 생각했지 기술 매니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데이비드 톰슨의 책과 비교하면 브로드하고 추상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책 제목 죽이죠. In Search of Excellency. 우리나라 원제로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초래한 기업의 조건. 이때 조건 시리즈가 좀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In Search of Excellency, Lesson from America's Best Run Company.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회사들로부터 받는 수업. In Search of Excellency. 그래가지고 이 책은 처음에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굿드 그레이트에선 첫 2단어로 시작한다.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굿드 그레이트에서 뭘로 시작하면 great란 뭐냐? 좋다의 반대말이다. 그럼 왜 그들은 위대해지지 않느냐? 좋은 거에 만족한 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포문을 열어요.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 포문을 연다? 자기 이제 푹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톰 피터슨의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포문을 여냐면 탁월함이란 뭐냐로 시작을 해요. 탁월함. 엑셀런시가 뭐냐? 라는 걸로 자기의 이제 얘기를 푸는데 이 사람의 엑셀런시, 야 이게 짐 콜린스, 이게 여러분 제가 어떤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요. 구글 이미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미지를 찾은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데이비드 톰슨 아저씨 보세요. 아마추어 같잖아. 아마추어. 역시 사람은 뭐예요? 좀, 미디어도 좀 받아봐야 좀 포즈 취하는 게 나온다라는 게. 자, 톰 피터슨은 일단 실행을 중요시 여긴다. 저는 제가 책을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실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검증력이 있었다. 나 뭐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니까 너한테 그게 실행으로 보였겠지만 그들은 자기의 호기심에 대해서 뭐야?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비즈니스맨은 자기의 티어리를 성과로 입증해 보이고 싶어 하고요. 스칼러들은 자기가 만든 티어리를 어떤 경영자가 채택을 해서 입증해 보였을 때 프라우드를 느끼죠. 그리고 그 경영자가 어떤 자문과 뭘로 이 사람을 할 때 거절하죠. 그게 진정한 스칼러예요. 이렇게 말한대요. 저는 제 이론이 맞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뒷모습 지킬 수 있잖아. 그래서 영화처럼 생각해요. 저는 제 이론이 맞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한번 그 정보 프로파일링에서도 했잖아요. 파르마. 그죠? 하면서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네 하면서 뭐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분명히 이럴 것 같아. 자문비는 됐습니다. 저작 라이센스를 매달 입금하시죠. 난 아마 이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칼러, 진정한 스칼러는 자기의 티어리가 입증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프라우드를 많이 느끼고 오히려 감사를 한대요. 스칼러들은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스칼러들은. 언제나 모든 경영자에게 학문적, 이론적 배경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대표님이 책을 많이 읽는 건 자기 생각의 근간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야만 자기가 뭐예요? 확신. 그죠? 그렇지! 이 책에서 그랬던 거야. 그죠? 사장님이 뽑은 그 내용 보면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하고 싶고 우리한테 주장했던 거에 이렇게 매치되는 그런 말들을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그럼 책에서도 나왔잖아요. 책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류량도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인기 좋다고.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책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게 있는 거고 스칼러들은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요새 트렌드가요. 비즈니스맨들이 스칼러화 돼가고 있고 스칼러들이 비즈니스맨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칼러와 비즈니스의 영역도 많이 컨퓨전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행이 중요시 여겨진다. 고객에게 밀착한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동의 안 하질 않죠. 세 번째. 여기까지도 동의하죠. 여기서도 동의하죠. 여기서도 동의하죠. 여기서도 동의하죠. 여기서도 동의해요? 네. 오케이. 여기서는 약간 좀, 여기서는, 누가 이랬어요. 우리가 다음 책이 뭔지 아세요? 펌프킨 플랜. 그 책은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재밌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은 고객을 해고하라예요. 부제가. 그 책은 나쁜 고객이 피곤한 고객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어버리라는 거야. 이 책을 읽으면 재밌어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더 생산성이 좋대. 박살났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세요. 그거 시어리예요. 검증은 안 하지.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재밌었던 게 뻔한 말을 안 해서 재밌어요. 그럼 물론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많은 말을 안 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뭐요? 추천을 한다라기보단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거. 나는 요새 뭔 책을 좋아하냐면요. 뻔하지 않은 책을 찾아요. 다른 길을 가르치는 트레이너예요? 나는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싶은가. 누구나 아는 책, 누구나 뻔한 책은요. 대학교 때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읽었으면 안 되지. 나이가 들어서 저는 독특한 사고의 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니까. 독특한 사고의 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 또라이니까. 근데 걔가 자기 사고에 대한 근간과 저서를 만들었다라는 건 다른 거지. 사람은 말을 하면 정리가 되고 글로 쓰면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독특한 사고를 입증할 만한 책을 280장인가 쓴 것 같다라면 우리가 읽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객에게 밀착한다. 그 사람도 근데 결국은 고객에게 밀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충성 고객에게 입장하기 위해서 블랙 컨슈머를 뭐야? 해고하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봐요. 어차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 책은 쭉쭉 읽혀져. 어렵지가 않아. 이 책은 좀 안 나가. 근데 그 책은 근데 뭐야? 뷰가 재밌네. 그동안 저는 뷰가 재밌는 사람이 글래드웰이었거든요. 책을 내면 독특해, 시각이. 그런데 독특한데도 엔딩은 뻔해. 저는 글래드웰을 작가라기보단 말 재간동이라고 그래요. 스토리텔러. 참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 여기는 응? 또라이인가? 이제 또라이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서 하고. 근데 오늘 이 책에도 나왔다? 이것도? 책에서 나오잖아. 엄격함과 온건함을 가지려면 동업을 하지 말고 파트너십을 짜라고. 뒤에 아직 안 읽었구나.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면 워즈니악이 있었잖아. 그죠? 같은 일을 두 명이 하는 건 동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일이지만 두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같으면서도 다른 거야. 빌 게이츠는 엄격함을 갖고 있고 발머는 온건함을 갖고 있는 거야. 제 발머 사진 보면 발머 살 되게 많이 줬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밖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조금 카리스마가 있고요.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마케팅에 관하고요.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이런 제휴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하고 약간 말도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고 내부에 있는 사람은 뭐야? 발머 혹은 워지니아. 빌 게이츠에는 워지니아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온건하고요. 좀 샤이해요. 그리고 동기부여에 잘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내부를 돌보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 그 다음 마케팅보단 기술, 생산, 관리 이런 거에 뭐예요? 더 엑셀런스가 많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에 딱 다가섰을 때 뭐예요? 시너지가 쫙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친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친한 게 아니라 상호 리스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리스펙을 하죠? 없는 거.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면서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온건함과 엄격함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데이비 톰슨 아저씨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를 짐 콜린스와 톰 피터슨과 데이비 톰슨과 비교 분석해보면 참 재밌는 책이라고요. 딱 비교 분석하면 딱 하나야. 톰슨 아저씨의 책이 뭐야? 유니크하지.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톰 피터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브로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콜린스가 유명하지. 톰 피터스는 거의 3대 경영학자 중에 하나예요. 톰 피터스,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 그 다음 마이클 포터. 이 사람은 거의 3대 경영학자라고 하거든요. 짐 콜린스는 오래됐지만 어떤 경영이라기보단 어떤 분석가?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도 아니야. 시간 강사야, 경영 교수. 자기 회사 갖고 있고. 근데 이분이 제일 좀 외모적으로는 제일 이 아저씨 잘생겼어요. 나중에 구글에서 한번 보세요. 이 아저씨 그 대학생 애들이, MBA 애들이 제일 들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책이에요. 이 사람은 책이 들고 다니면 멋있어. 예, 톰 피터슨은 이렇게 러브마크라는 책 못 봤어요? 나 머리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 머리 염색할까? 그러니까 이건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찍느냐의 문제 아니야? 그럼 그럼 이 아저씨 싫겠네.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 재밌는데 무엇이 같을까?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두세 명이? 그죠? 이 사람도 책에서 그래. 난 호기심 때문에 봤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있죠. 호기심을 가르쳐 주기는 진짜 어려울 거야. 그죠? 그냥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기심이 없어진다? 다 귀찮아. 그렇잖아. 명절이 옛날처럼 명절 같이 안 느껴지고. 귀찮아요? 명절 옛날에는 막 설날 되면 전날 막 등거리를 안 했어요? 그건 학교 다녀가지고 학교 다녀서 학교 설날 새벽 그거는 거기서 일을 내가 얼마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막 크리스마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나이가 들면 소녀 같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그런 거에 막 근데 지금 안 그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녀 같다라는 게 그런 거고 본인이 안 그럴 것 같다라는 건 이제 소녀의 반대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런 호기심이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호기심이 많으든 그죠? 그냥 뭐야? 뭐가 왜 그럴까? 언제나 영화에서 보면 쓸데없는 호기심은 죽음을 낳자. 그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요. 아니 하지 마. 왜 아니 열어볼래 하다가 뭐야? 근데 그거 아시죠?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모든 영화의 단초예요. 이를 벌리는 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재난 영화 보면은 룰이 있죠. 그들은 언제나 멀리 간다. 그리고 핸드폰이 끊긴다. 그리고 괴물은 찾아온다. 핸드폰이 연결이 되더라도 뭐야? 지직 뭐 이런 식의 룰이 있거든. 그 호기심이 있고 그다음 뭐야? B2B 뭐의 약자죠? Back to the basic. 언제나 뭘 얘기해요? 기본을 얘기한다 이거죠. 기본. 참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법을 원하는데 비법이란 기본이 된 사람이 있어야만 발휘를 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원숭이에게 돌이란 덜이야. 그죠? 그리고 도구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죠. 원숭이가 돌을 든 이유는 뭘 깨먹기 위해서라니까? 그죠? 맞잖아요. 도구란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도구나 문제를 만들기 위한 돌로 여러분 사람은 찍을 수도 있잖아. 찍는다라는 건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이겠죠. 아니 자기가 기분이 언짢아서 막 이것도 어떤 문제 해결일 거고, 그죠? 이 사람은 호기심이 있었다와 그다음 뭐야? 기본이 중요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구트 그레이트의 저자처럼 짐 콜린스처럼 얘도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본 거라는 거야. 도대체 380개 기업의 밑바탕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게 몇 개 있어. 일단 뭐예요? 우연이 아닌 기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은 뭐야? 처음부터 다르다. 자, 뭐가 있었어요? 확실한 블루스크린.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하게 뭐가 있었어요? 지향점. 있었다라는 게 다른 거고, 단순 노력이 아닌 철저한 뭐예요? 계획의 힘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라는 거죠. 청사진은요, 조감도부터 그리는 거잖아. 결국 조감도라는 게 뭐야? 결국 그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그죠? 결국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선 뭐 기능이 뭐하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기술 개발하는 회사에서 기능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혁신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또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뭔가 기능이 많아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야. 다음 제품은 기능이 맞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 제품과 확실히 달라야지. 그죠? 그걸 목표로 가야지 추가되는 기능이 뭐가 필요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복잡하기만 한 건데.
어차피 핸드폰 갖고 전화하지 뭘 하냐고. 그죠? 핸드폰에다가 이것도 되고, 여러분, 뭐, 삼성에서 옛날에 핸드폰에 막 이런 빔도 되고, 뭣도 되고, 다 안 됐잖아. 왜요? 그거 갖고 빔을 왜 하냐고. 빔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좋아졌지. 카메라 기능이나 뭐, 이런, 비디오 기능 같은 거는 좋아졌지만, 그 외에는 뭐요? 여러분 핸드폰에 수많은 기능이 있어도 안 쓰잖아. Z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B2B. 확실한 뭐예요? 컴퍼니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베이스 청산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고, 그 위에 솔루션이 나왔다라는 건 뭐죠? 그 위에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들은 상품이나 프로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솔루션을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컨슈머가 있고, 그 위에 간판 달았다고 하자. 그 간판이 뭡니까? 이런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퍼니 스트럭처는 뭐예요? 결국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이거적인 면에서는 세 명이 다 통과하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통해 생산성을 키워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세 명의 저자의 뷰포인트가 동일하잖아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말한 블루프린트 빌리언, 7가지에 대해서 있는데, 그대로 얘기 안 하고, 제가 받은 포인트대로 좀 얘기해드리면, 뉴 비즈니스 시어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빌리언, 천억 정도로 가려면, 기존의 비즈니스 시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시어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애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애가 있다라는 거죠. 시어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신세계 설계자들. 설계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디자인. 그죠?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신세계. 지금,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이 사진 구하려고. 어때요? 때려 부수잖아. 그죠? 신세계를 건설하려면 기존 세계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차별화된 거. 신세계 설계자가 신세계를 만들면 차별화 설계자가 뭐야? 한 꼭지를 차별화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차별화하는 애들이 이렇게 차별화해서 자기 테리토리라고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 포지셔닝 맵이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와요? 킬러. 와서 뭐야? 다 죽이 뿌린대. 그러면서 뭐를 해요? 다시 재개편시킨다라는 거지. 이게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야. 신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차별화를 하고 누군가 와서 차별화를 다 싹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뭘로 죽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뒤에. 신세계 설계자들은 어떻게 신설계를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노키아 폭파시켰잖아. 그죠? 비디오 스타, 킬레디오 스타. 이 노래 몰라? 몰라? 비디오 스타, 킬레디오 스타, 나나나나. 이 노래 있었잖아. 비디오 스타가 레디오 킬스타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죠? 얘네들은 와서 뭐야? 와, 혁신으로 그냥 쓸어버리는 거야. 왜요? 어차피 시장은, 어차피 사람들은 뻔하거든? 아이폰 킬, 아이패드, 아이팟. 그죠? 아이폰이 아이팟 죽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지가 지를 자해하는 스타일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이잖아. 이노베이션. 아이폰, 아이.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뿡 터뜨려서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화전민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밭을 만들잖아. 화전민이라고 이렇게 불태워버려서 하잖아요. 불을 왜 태우죠? 아시죠? 불을 태우면 뭐야? 쉽게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 태우고 나서는 가면 여기 양분이 있어서 뭐야? 훨씬 더 잘 자라고. 일타 쌍피적인 게서 화전민이라고 하는 거죠. 왜 화전민이 됐죠? 저기 낮은 구릉지에는 땅이 없으니까 제일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지 뭐. 그게 화전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차별화된 설계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세스 고딘의 보랏빛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 얘가 뭐 주목을 끄는 거야. 그 다음 누가 들어와요? 차별화 설계자들은 무게중심을 잘 바꿔요. 그러니까 쏠려있던 무게를 이쪽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페덱스는 누굴 주겠죠? 페덱스는 여러분 그 교통, 지상 배달을 주겠잖아. 왜요? 최초로 항공 배달을 했거든. 이제 항공 배달을 했기 때문에 뭐가 좋아졌어요? 커버러지가 넓어졌잖아. 커버러지가. 그게 페더럴 익스프레스지. 근데 그 무게중심을 월드와이드로 바꾼 애가 DHL이거든. 이제 그 무게중심을 다시 속도로 바꾼 애가 FedEx죠.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그걸 다시 서비스와 안정성으로 무게중심을 바꾼 게 UPS거든. 계속 무게중심을 바꾸는 거야. 노키아는 무게중심을 처음에 애니콜이 뭐야? 잘 터진다. 한 방에 터진다. 이쪽으로 갔다가 뭐야? 이제 뭐 카메라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차별화 기획자들은. 어떤 무게가 더 쏠리느냐? 디자인이다. 이제는 뭐다. 가격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무게중심 바꾸는 건데 뭐냐 이거죠. 근데 얘네들도 킬링 설계자들이 나중에 와서 뭐예요? 죽이 뿌려.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터뜨려요. 다 쓸어버린다고. 뭘로 쓸어버리는지 아세요? 킬링 설계자들의 주력 무기가 있지. 이거 한 방이면 다 쓰러져. 저가. 그러니까 월막 같은 애들이 온다고요. 왜요? 우리는 품질도 좋고요. 일단 쌉니다 하면 뭐요? 다 묻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카테고리 킬러라고 말을 하죠. 카테고리 킬러. 저는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카테고리 킬러가 아니라 걔네들이 와서 걔네들이 한 카테고리만 죽이는 것도 있지만 싹 다 죽여버린다니까. 결국 큰 개념에서는 뭐예요? 다시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장은 뭐예요? 이 책에서 참 재밌는 말 있죠. 시장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개편되는 것이다. 계속 페이지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신세계 설계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기존에 와가지고 폭탄 설치를 하고 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가서 뭐예요? 야, 이 새끼들 하면서 뭐가 막 기존에 있는 애들 다 초토화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무너지면서 뭐예요? 양분이 섰죠. 그럼 뭐야? 소들이 와서 우약우약우약 먹어. 근데 누렁이 소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보랏빛소야. 그럼 사람들이 뭐야? 와, 보랏빛소를 알아보자. 그래서 얘네들이 삐득삐득삐득 살이 찐다고. 그러면 도살꾼들이 와서 뭐야? 한 마리씩 다 따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피가 양분이 돼서 뭐야? 다시 또 자라는 게 이게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야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자, 결국은 여러분 되묻죠. What is your theory? 두 번째. 이것도 재밌는 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짐 콜린스하고 톰 피터슨이랑은 많이 달라. 그로잉 마켓.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책에서 제일 인사이트가 깊었던 게, 오래가는 회사는요, 맨날 변화하는 데에서 찬스를 얻고요. 거기서 돈을 받은 다음에 변화하지 않는 시장에서 숙성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에 오사이요. 그거 아시죠? 그 회사가 선양소주를 인수해서요. 그러니까 700에 오사이오를 팔고 대전에 맹주, 소주 파는, 산수소주 파는 700에 오사이오. 그러니까 이 IT는 되게 많이 바뀌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하는 시장에선 번 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빨리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얘네들한테. 벌어도 내 돈이 아니야. 계속 PC방 아시죠? 계속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번 거 같지만 재투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돈을 번 거 같지도 않은 거야. 그냥 유지비.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건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돼. 왜요? 변화 속에 기회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딱 기회를 잡고 뭐야? 좀 돈을 벌었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안 변화로 간다라는 게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거라니까. 4억을 사라는 거야. 4억? 4억. 아, 우리 사장님도 자꾸 사올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야. 4억 산 다음에 5층짜리 4억을 산 다음에 4층, 5층을 우리가 쓰고 1층, 2층, 3층은 임대를 주는 거야. 응. 지금 계속 계산하시는 거. 그러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땅은 not changed 마켓이죠. 개발지를 많이 할 수 있다니까, 삽지를. 아니, 계속 수술 쏠 수 있는 캐시카우가 만들어지잖아. 아, 임대료요? 그렇지. 그리고 안정적이지. 아니,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저희가 상황을 세금을 없어가지고 가는데, 거기 있으면은 1년에 나가는 그 임대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임대료를 곱하기 해가지고 3년, 5년, 그걸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래야 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원래, 그래서 판교나 이런 데 다 가는 거구나. 예? 사업, 아니, 그, IT 회사들은 다 사업을 하잖아요. 판교도 가고, 제주도에다. 그렇지. 원래, IT 쪽에서, 그러니까 IT 변화가 심한 동네에선 기회를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건 계속 위기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밀려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벌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요. 땅, 변화하지 않는 사업이 있죠. 교육 사업. 진짜 변화가 덜 하잖아. 사람이 100년 만에 뭐 진화하진 않잖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나오는지. 그때 말씀하신 그, 오리안에 땅콩, 오징어 땅콩, 그런. 그렇지. 이걸 그렇지. 기반 사업의 기간.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뭐예요? 브라질에 농장 갖고 있잖아.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공정거래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벅스가 카페가 아니에요. 원래 커피 콩 팔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공장 땅을 사고 사옥을 사고 변화하지 않는데 거기서는 뭐야? 거긴 혁신이 필요가 없어. 거긴 꾸준하거든. 그다음 또 어디 있어요? 의료도 not changed 뿌리잖아. 많이 안 바뀌잖아.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야? 전력공사. 이런 데가 스테이블하게 아래 스트럭처를 딱 받쳐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은 회사들은 되게 불안하다라는 거야. 불안한 게 아니라 범만큼 투자해야 된다니까? 네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이 정점이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뭐야? 벨소리 다운로드가 더 안 커질 것 같을 때 차라리 뭐야? 계속 트라이 하기 위해서 뭐야? 소주는 안 변하잖아. 그러나 소주 시장은 나쁜 게 있잖아. 커지지도 않아. 맞지? 맞잖아. 늘지도 않아. 커지지도 않아. 항상 스테이블해. 그죠? 그쵸? 그리고 꾸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봐봐요. 롯데건설, 유통. 그렇잖아. 여러분 뭐 물 팔잖아. 물 앱이야. 물은 안 먹을 거야? 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나 혁신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혁신.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인사이트가 있어. 저희 선생님이 맞는 거네요. 이 책 읽은 거지. 예. 이 책 있는 지 꽤 됐어요. 예. 사실. 저게 껍데기. 예.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과 그로잉 마켓이 있는데, 조그마한 회사는 이머징을 가는데, 얘가 봤을 땐 그로잉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성장된 회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다 거길 가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시장 왜 사람이 모이니까 그만큼 뭐야 시장 확대성이 커져가지고 이 사람은 이 회사 이 사람이 본 387개 회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빡 올라가는 회사들이야. 그러면 이머징을 탄 게 아니라 뭐야 그로잉을 탔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많이들 뭐 피해가서 뭐 차별화한다고 하는데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뭐야? 성장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성장을 함께 타고 올라가거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반 인프라가 탄탄하거든, 자기가. 요즘에 말하는 성장.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카페가 뜨고 있다 하면 뭐야? 성장하고 있다, 성장할 것 같다 하면 뭐야? 이머지는 보이지도 아직 않는 거고. 성장할 것 같다면 잽싸게 들어가서 뭐야? 확 쓸어버린다고. 그리고 차별화가 들어오고 할 때 뭐야? 그죠, 은근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뭐야? 1000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반사 확실한 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인사이트가 좀 있다니까? 언제나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야.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받은 게, 제가 만난 부자들은요, 언제나 체인지드 시장에 안 들어갔어요. 은근히 많은 IT 회사들이 버틴 회사들은 다 서버 렌탈 회사야. 서버 렌탈 회사. 가비야처럼 서버 같은 거 렌탈 해주고 그냥 뭐 해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런 솔루션도 만들고. 여러분, SK텔레콤이 왜 계속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계속 통신료 내잖아. 곱하기 여러분 한 2천만 명 해보자고. 그러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많은 제약회사에서 제일 관심 있게 만들려고 하는 약이 뭡니까? 관리약이야, 관리약. 고혈압제처럼. 나으면 안 되지.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요. 그게 바로. 죽을 때까지 먹어.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내가 만약 제약회사라면 낫는 것보단 죽을 때까지 먹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 그죠? 왜요? Not growing. 왜 여러분, 병원, 의학이나 이런 게 좋냐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까지 차별화됐죠. 토피터슨이랑 다르잖아, 토피터슨이랑.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되게 좋아요. 빅브라더. 이 사람 말하는 빅브라더가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커스터머, B2C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B2B를 먼저 해야 돼. 그걸 이 사람은 마키 고객이라 불러요. 이렇게 어떤 주도적 중요한 고객이라고 이 사람은 마키 고객이라 부르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B2B야. B2B, 빅 브라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빅 브라더, 리틀 브라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란쟁이 조그마한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빅 브라더의 머리 위에서 같이 빅 브라더와 같이 놀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빅 브라더는 너를 픽 부스터로 만든다고. 구글을 픽 올린 게 야후잖아. 야후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된 게 구글이었잖아. IBM이 소프트웨어를 맡긴 게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치? 그렇지. 여기서 제휴,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큰 회사와의 관계성. 유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7개 회사들은 빅브라더들과 잘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분야의 빅브라더를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브라더란 대규모 유통망을 갖고 있거나 그 산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을 다 빅브라더라고 말하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왠지 그런 회사들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들의 이용이 당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겁내하지 말고 걔네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나와요. 그 빅브라더들이 못 보는 사각지대를 보라고. 빅브라더도 리틀브라더가 필요한 거고 리틀브라더도 빅브라더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 구조가 난쟁이들이 저기 위에 올라가기엔 뭐야? 특히 이 얘기는 우리 한국 이 마켓에 정말 인사이트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빅브라더예요. 삼성, 현대 다 빅브라더잖아. 근데 걔네들이 또 빅브라더라는 거 그러죠? 삼성보다 빅브라더 있잖아. 정부가 빅브라더 아닙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정부와 그래 정경영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대기업이 여러분 정부와 나를 세우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냥 세무조사 해볼까? 여러분 요새 CJ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뭐야? 협력해서 잘 나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지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건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키 고객. 이 사람은 마키 고객이라고 말한 거야. 그 사람, 걔도 고객이다라는 거야, 고객. 걔는 당신의 상품에 신뢰를 주고, 우리가 채택했다. 이제 걔는 당신 상품에 새로운 유통자를 주며, 걔는 당신 상품에 많은 경험 노하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좋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뭐야? 마키 고객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라는 게 이 사람의 세 번째 시어리고, 그 다음에 alliance to goal 이게 있죠. 리틀 브라더들끼리도 뭐야? 레고 컴퍼니. 이거 이제 1인 기업 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한 애들이 와냐냐냐냐냐냐 오면서 뭐야? 거인을 만들어. 그러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스파이더맨 2에서 보셨어요? 모래괴물? 모래괴물이 스파이더 2에서 나오거든. 우와, 모래가 나오는데 얘가 모래가 괴물 된 거야. 그러니까 꽉 하면 모래가 확 해서 괴물을 만들어. 스파이더맨이 막 때려도요. 폭 때려도 뭐야? 푹 쏘나는 거야. 왜? 모래거든 결국. 그러니까 때릴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어디든 침투다. 모래괴물은. 왜? 결국 뭐야? 작게 보면 모래고요. 얘네들이 뭉치면 괴물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문틈으로도 얘가 쫙 가. 그리고 가벼운 바람에도 날아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라이언스를 잘하는 거. 이게 여기서 얼라이언스를 잘할 땐 반드시 뭐에 맞춰서 얼라이언스를 해야 돼요? 목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잭 앤 더 자이언트. 제크와 콩나무. 오케이? 그러니까 잭이 콩나무 타고 어디 갔어요? 거인에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거의 거인이 살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거인과 싸우면 안 돼. 거인과 친해져야지. 그게 바로 마키 고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산업에서 선도하는 회사와 인연을 닿으라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과 뭐야? 먹히지 말고, 그죠? 걔네들과 얼라이언스. 왜냐면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도. 그러니까 대기업도 엉덩이 사이에 뭐야? 비어있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꼭 걔도 필요하대, 그게. 그죠? 그러니까 잡아먹힌다, 안 잡혀야 먹힌다를 떠나서 뭐예요? 윈윈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딴 거 없어요. 그래야, 이게는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그렇게 성장한 회사들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게 된다라는 것도 반증적 논리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1980년대 이후에 상장한 기업 중에 7천 몇 개 중에 매년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한 회사들의 380개는 마키 고객, 자이언트들과 뭐요? 연합전선을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tart with success. 아까 얘기한 거죠. start with money. 이 사람들은 뭐야? 시작할 때부터 뭐야? 구조를 다 짜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뭐죠?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뭐까지 기획해요? 들러리. 심지어 소비자가 다음에 뭘 살지 대체품까지 기획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이만큼 블루 스크린이 뭐야? 되게 철저하게 잘 짜여 있다. Father and Mother, Father, Mother, Gentleman. 그죠? 이 시스템을 얘가 쓴다라는 거야. 이게 뭐죠? 아까 말했죠. 빌 게이츠와 워지니아. 그죠? 아빠, 엄마. 그죠? 그 다음에요. 스티브 잡스와 발머. 아빠, 엄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엄마 하면 카리스마가 없어. 아니, 그게 없어. 원래 여러분, 여자가 사귀어도 한 여자는 남자 역할을 해. 그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여자친구들끼리 다녀도 남자처럼 이렇게 막 하는 애가 또 생기잖아, 자연스럽게. 그죠? 왜냐면, 음과 양의 조화다. 태극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둘이. 우리가 많이, 이 책으로 많이 보고하는 사람은 파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페이스가 나. 예. 워지니아가 약간 곰 같고 발머는 약간. 엄마 같진 않아요. 예. 발머는 약간 좀 아저씨 같죠. 그죠? 스티브 잡스는요.
스티브 잡스가 더 낫다라는 거야. 아니, 자기네들이 외모 때문에 그랬겠어? 야, 잡스야, 네가 나보다 생긴 게 나니, 네가 아빠 해라. 뭐지냐, 넌 이렇게, 네가 못생겼냐, 너 이제 사무실에서 있고 나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스타일이라는 거죠, 스타일이라는 거. 끝까지 좀 같이. 그럼요. 끝까지 갔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했잖아. 나는 뭐라고 했지? 나는 MSG 통째를 줘도 발머라고는 안 바꾼다고. 그리고 원래 발머가 스티브 잡스를 데리고 온 거야. 발머가 회사 다니다가 스티브 잡스가 학교 다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떠오르는 잡지를 보면서 야, 앞으로는 개인 PC 시대인가 봐. 빌 게이츠가 야, 나는 회사를 때려칠 테니까 잡스야. 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 그럼 나는 학교 때려치지 뭐. 하면서 둘이 가서 뭐요? 만든 게 이제 MS하고 얘네 둘이 헛간에서 뭐야? 콩짝콩짝 만든 게 뭐야? 애플1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father and mother 시스템으로 왜 그러면 셋이 아닐까? 엄마, 아빠? 그러니까 father, mother, 젠틀맨이 아닐까? 내 생각엔 왕따 시켜서 그럴까 봐. 그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셋이 좋다고. 셋이, 그러니까 셋이 유비관우 장비잖아. 그죠? 저도 원래 셋이 좋다. 삼총사 시스템이라는데 이 사람은 2명이 더 낫다는 거야. 파트너십. 3명이라면 둘이 친하고 하나가 따당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시죠? 그죠? 근데 둘이면 뭐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맨날 붙어 다니지가 않아. 자주 안 만나 또. 왜요? 일하는 분야가 다르다니까. 그러나 베이스는 똑같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게 아웃고잉적이면 이 상대방은 좀 소프트한 사람을 만나게 돼. 내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요. 그러나 그 밑바탕은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말괄량이야? 막 돌아다니고 떠벌려. 남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진득해. 근데 그 아래는 똑같아요. 성향은. 왜 그러냐면, 만약, 둘 다 아웃고잉해. 그럼 못 사겨. 그러니까 결혼까지 못 간다고. 두 사람은 친구야. 이해되시죠? 왜냐면 서로 보완할 게 없어. 그죠? 근데 전혀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펀더멘탈이 안 맞죠. 이 기반은 둘 다 차분한 사람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차분한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웃고잉한 게 좀 이렇게 표출되고 이 사람은 차분한데 근데 그냥 싸우다 보면 또 차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에 막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삶의 지향점은 되게 같은 거예요. 스타일은 달라도. 그러잖아요. 또 못 살아요. 함께. 그러니까 셋보다는 얘네들이 이제 더 효율적인 거를 했나 봐. 제가 봤을 때 셋보다는 둘이 아니라 하나에다가 둘로 지나가고 둘이 셋 되고 셋이 야구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코끼리와 벼룩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그 책에서. 처음에는 단식으로 뛰다가 다음엔 복식으로 뛰게 되고 그 복식으로 뛰는 파트너는 자기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그리고 나선 야구팀을 만든다고. 그래서 팀플레이화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시작점이라면 얘는 회사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직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는 7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성장하는 기업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해보니까 하나도 뭐 어떤 특정한 게 나오지 않더래요. 뭐 기술자 출신, 뭐 경영자 출신이라는 게 안 나오더래요. 하나도. 나왔다면 하나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안 해본 게 없대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이게 바로 매직팟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녀가 위치가 매직 뭔가 마법약을 볼 때 뭐 이런 거 영화에서 봤잖아. 두꺼비 혀, 까마귀 뒷다리, 그죠? 두꺼비에 등껍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한 신비의 묘약을 만들자.
그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용광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하나의 목표로 융합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너지라는 걸 잘 낸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다툼이 돼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글은 3일 제도가 있다고 하죠. 데스크 3개, 그 다음 당구 단위 하나, 데스크 3개, 게임기 하나, 데스크 3개, 놀이기구 하나,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구글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최고의 뭐야? 난다 긴다라는 애들이 와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분야의 최고라는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그러니까 회의하다 보면 이거야. 하차 웃기고 있는 거야, 쟤. 별것도 아니게. 왜 내 분야의 최고인데. 그러니까 서로 뭐야? 막 얘기를 하면 부딪히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왜?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인데, 제가 뭐라고 하잖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니까 시너지가 안 나서, 3, 1. 그러니까, 당구를 잘 치는 제일 전문가는 없잖아, 거기에. 다들 기술자니까. 그러니까, 당구 다니 놓으니까 뭐야? 누가 이렇게 당구를 치는 거야. 그럼 애들도 와서 당구 치면서 뭐야? 거기서 조금 잘 치는 애는 있겠죠. 그런 애들끼리 하면서 뭐를 시켜주죠? 친구. 이거를 복지로 볼 분야가 아니라, 구글 입장에서는 뭐야? 투자라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소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본사는 그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구글 본사는. 더 재밌는 아이템 있잖아. 구글이 참 실험적인 회사라는 게 미끄럼틀을 만들었다잖아. 2층에서 1층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후카시 잡고 와도 뭐야? 그 안에서 뭐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야? 권위도 없애고 창이라는 어떤 느낌도 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구글에서 되게 나는 MBA 출신의 하버드, 그러니까 MIT MBA 출신의 뭐야? 그래가지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걸 갖고 사장님한테 딱 보고를 해. 되게 프로페셔널해요. 1층 가려고 하는데 미끄럼틀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긴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구글은 설계를 해서 뭐야? 설득, 너 조금 권위의식을 버려, 이게 아니라 권위의식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설계네요. 그것도 설계죠. 일종의. 사람들을 강요하는 거,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은 강요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Approach to Blueprint Billion이라는 건 Have a new business theory. 그죠? 신세계 설계자, 그죠? 그 다음 뭐요? 차별화 설계자, 킬링 설계자들,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뭐예요? growing market. enter the growing market으로 가더라. 이머징 마켓 안 들어가더라. work with big brother. 그죠? 빅 브라더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뭐야? 결국 빅 브라더는 is your rocket. 이라는 거. 그 다음 make alliance to goal. 그죠? 목표를 향한 연합술. 그러니까 난쟁이들끼리의 연합이든, 빅 브라더와의 연합이든, 연합에 되게 강하다. 그리고 뭐야? start with success. start to success가 아니라 start with success. 혹은 start from success. 이라는 거고, build a father and mother system. 다양한 various background with magic pot. 여러분, 톰 피터슨하고, 누구죠? 짐 콜린스가 말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생긴 건 이러셔도 생각 많이 하셨죠. 제가 봤을 땐 이분도 차별하려고 노력했을 거야. 그죠? 왜 이분도 톰 피터슨과 그죠? 짐 콜린스의 책을 안 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책 맨 뒤에 보세요. 톰 피터슨의 초우량의 기업의 조건과 Good to Great의 저자의 얘기가 있다고. 자기도 이거 포지셔닝을 했을 거라고. 의외의 성공들이 있다고 하자. 난 이거 보고 참 정말 공감했어요. 선연근 후 매출. 그런 회사들은 선 매출 후 현금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어음을 받는다라는 건 네가 약자라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현금 유동성을 그들은 많이 확보한다. 또 뒤에 이런 말 있어요. 영업이 강하다.
예. 공격적 영업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컨트로버시해, 이 책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런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더 안 컸나 봐, 책이. 그러니까 톰 피터슨의 말에 대해서 우리 그랬잖아. 맞는 얘기잖아. 그죠? 뭔가 던지는 건 없잖아. 이 책은 7가지 리얼리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리얼리티보단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책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뭐야? 이런 책은 또 대중의 인기를 받기엔 너무 퍽퍽해. 그러니까 더 길죠. 우리는 이거를 그렇죠. 읽고 그렇죠. 인사이트. 그렇죠. 인사이트 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뭔가 검증해야죠. 시장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개편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편이 되던, 이렇게? 혹은 이렇게 개편이 된대요. 뒤집어지던 순서가 바뀌던. 데이비 톰슨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게 있어지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거나 뒤집어지던가 계속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체인지드 마켓에 기반을 깔아야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재밌었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선현금. 그 다음 변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의료에 바닥을 까놓은 재도장. 이게 바로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인사이트가 있고 리얼리스틱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재밌어요. 빠른 자기 수정 능력이 있대요. 오뚜기가 수정 능력이 강하죠. 그렇죠? 넘어질 때 가면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잽싸게 수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분이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 수정 능력이 되게 강해서 누가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오류를 만들어버리고 자기 혼자 계속 수정해 나가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좌충우돌을 갖거든. 근데 걔 사람은 오뚜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신속하지만 지저분한 솔루션. 387개 회사들이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Q&D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Quick and dirty. 대충, 빨리, 신속히. 이것 때문에 예. 너무 싫어요. 예. 왜냐면 완벽을 하기보다 일단 틀만 잡고 한번 일단 그런 것 같아 한번 지금 돌진. 그게 아까 그 친구분 스타일. Quick and dirty. 우리 이런 신문에서 그냥 여기서 이제 계획자들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해야 되는 건 개발자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개발자 하지 마. 기획자래. 내가 언제나 그러잖아. 기획자라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하고 뭐 솔루션 나오기 전에 먼저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거 있잖아요. 그 구글에 한번 갖고 구글에 그런 거 나왔잖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파는데 여기서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지도 보면서 막 얘기하고 있고 두 사람이 땅을 파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걸 4분 두 사람이 파는데 한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프로그래머. 한 사람은 누구? 디자이너. 수많은 기획자들 야 여기 봐. 이게 어떤 미국 애가 올려놓은 그림인데 그게 리얼리티야. 근데 그거 아세요? 걔네들이 잘못 파라고 알려주면 걔는 계속 삽질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써놨더라고. 구동에서 나오라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많은 기획자가 Q&A 하면서요. 일단 그 진짜 그런 거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은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만 해줘. 맞아. 조금 진보시키지도 않고 이대로 해달라면 그대로 해준다고요. 아니 제가 이제 디자인 이미징을 해가지고 넘겼는데 그거는 이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서 놓기 때문에 그게 진행했을 때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보통 생각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내가 옆으로 가게끔 그 사이즈를 줬대. 그렇게 만든. 아니, 프로그래머들의 성향에 만들어 놓고요.
이게 좀 틀어졌으면, 자, 만들었다, 가자, 이거예요. 왜냐면 그게 또 프로그래머들이야. 그래서 기획자들이랑 많이 싸우는 거야. 야, 당연히 이거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안 써.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획자들 중에 혁신적,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 중에 그런 자기 기획 능력이 있는 애들이 개발 기획자들이에요. 자꾸 R&D를 해본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막 덧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 용량 처리하는데 훨씬 더 탁월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애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일을 쳐내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럼 네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이런 거는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용역을 해야죠. 용역. 그런 사람들 이제 CEO가 아니야. 아니 CEO가 아니라 기획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 용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틈새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사각지역을 봐라. 사각지역 아시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CTV 이렇게 달았으면 여기 커버하고 여기 커버하면 여기가 안 보이잖아. 그죠? 거기가 리틀 브라더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라. 그죠? 맞는 얘기예요. 틈새랑 맞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의 시각으로 보다 보면 틈새가 보일 거라는 거죠.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인사이트를 줄 필요가 있어요. 준다 이거죠. 자, 제가 제안하는 미래성공의 기업의 5가지 조건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소비자를 무시하는 게 또 1등 기업에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펌프킨 플랜을 하겠지만 원래 애플사도 소비자를 그렇게 여러분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해서 망한 회사가 소니예요. 소비자를 리딩해야 돼요. 지금은 소비자를 넘어가야 된다고.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뭐야? 새로운 욕구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야. 애플이 그걸 잘하잖아. 맞죠? 제가 저번에 한번 농심 가서 한번 마케팅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주지 말고 소비자에게 불만족도를 주라고. 새로운 아젠다를 소비자들에게 언제나 던지라는 거야. 소비자를 만족하려고 하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목표를 더 위로 올리라는 거죠. 또 이건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승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어저께 허준 봤는데, 허준 보세요? 요새 허준 맨날 보는데, 허준이 어제 내의원 시험을 봤다? 네? 내의원 시험을 봤는데, 9시에 쫙 시험 문제가 5개 쫙 풀렸어. 네. 그랬더니 허준이 쫙 보다가, 하면서 보통 4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9시 하는데, 11시에 딱 제일 먼저 놓고 나가요. 내의원, 어이가 저자의 답안지를 갖고 와라. 딱 보더니, 얼굴이, 놀라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 승리를 할 거면, 간반의 차로 이기려고 한다라는 건 운이죠. 확실한 실력의 차이라는 건 뭐야? 상대방을 압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구 게임을 해도요, 100대2. 콜드게임. 그렇게 해야만 어떤 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어떤 경쟁에서 보면 얘를 이겨야지라는 생각보단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도전장을 냈겠어. 그죠? 반성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꺾어버려. 그래야 승기를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있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는 남의 일을 하며 시간 낭비를 할 여유가 없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는 건 경쟁사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 자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보세요. 성공하려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해요. 그죠? 근데 다 잘할 수는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팀워크이죠. 그죠? 아까 말했잖아. mother, father.
그죠? 그러나 팀워크를 짤 땐 나랑 친하니까. 그죠? 그죠? 난 제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없는 부분이 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잘하는데 제가 하면 내가 더 편하니까. 이거 되면 그렇게 되면 리스펙이 안 나온대. 파트너는 동급적인 관계에서 움직여야만 시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주종적 관계가 아니라.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 이기고 시작하라. 책 제목으로 이걸 쓸까? 또 생각 중이야. 이기고 시작하라. 그치? 자, 그 다음 이거 뭘까요? 헌판은 진보시킬 수 없다면, 헌판을 진보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판을 깨라. 이해되세요? 헌판을 여러분 프로그래머랑 지영구 씨도 얘기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리뉴얼 할 거면 다시 하자고 그러자. 왠지 아세요?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꿨는데, 그럼 다시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해독하기가 힘들어요. 디코딩하기가 힘들다고. 지가 까먹는다고, 지도. 그리고 특히 남이 해놓은 건 이런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한 프로그래머한테. 대표님, 제가 업그레이드 하라니까, 대표님, 남이 싼 똥을 헤집긴 싫대. 그러니까 전 프로그래머가 싼 똥을 왜 내가 치워야 되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치우라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하라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똥을 찔러봐야 된대요. 젓가락으로. 다시 더러워서 못하겠대.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대표님, 그냥 똥 치우시고 다시 싸죠? 내가 확실히 싸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싼 똥은 누가 치워야 되냐? 그죠? 근데 자기 성과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업무 효율도 훨씬 더 빨라요. 세판 짜기가. 실제로. 이 얘기가 있어요. 짐 콜린스의 말에 의하면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짐 콜린스의 버스 이론에서 참 인사이트 있는 게 있어요. 연수원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을 연수원 보내서 변화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수원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연수원이 감옥이나 군기교육대가 아니라는 거죠. 안 바뀌려는 애들을 연수원에 보내서 정신을 모아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변화라는 거야.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콜린스의 얘기는. 교육 연수원이라, 저는 연수원 많이 다니까요. 연수원이란 정말 하고 싶은 사람, 정말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더 많은 융합적인 정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그 진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건 놀이터 아니면 휴양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군기교육대라고요. 근데 어느 조직에 대해서 2대8 법칙에 의해서 8 정도는 자꾸 그냥 8은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콜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8은 계약직이죠. 앞으로 미래실직은요, 소규모 형태로 가요. 아까 톰 피어슨 얘기 나왔잖아요. 작은 분서와 큰 분서, 가맹. 그죠? 지점. 이 지점이 뭘 얘기하겠지? 계약직을 얘기해요. 회사는 점점 작아지면서 뭐를 해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된 새놈이 있다면 오합지졸,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염소 100마리보단 무서운 사자 3마리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말로 나폴레옹이 한 말이거든요. 나에게 3명의 무적의 전사를 주면 1000명 정도는 다 베버린다고요. 왜요? 3명이 나타나는 순간 1000명에 800명은 도망가거든요. 이러시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양으로 볼 게 아니라 질로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 기업은요, 손발은 떨어져 나가고 오직 머리만 있는 거예요. Thank you. 톰슨 아저씨처럼. 이렇게. 자, 에필로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굿투 그레이트도 성공의 조건을 얘기했죠.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 톰 피터슨도 성공의 법칙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공의 조건은 없어요. 조건을 만드세요. 그렇게 지향하시는 게 훨씬 더 뭐예요? 멋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책은요, 이렇게 하면 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387개의 기업이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랑 지금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저자는 그 얘기도 나눴어요. 그러지 않는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건 제가 봤을 땐 오버하시는 거야. 톰슨 아저씨가.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짐 콜린스의 말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 변화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책만 읽는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의 법칙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의 법칙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예요? 여러분 왜 성공 얘기 나오기 전에 실패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현 리얼리티에서 실패 안 하고 성공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만큼 실패가 부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세미나에서 펌킨 플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나쁜 고객을, 부재예요. 나쁜 고객을 해고하라. 우리가 요새 여러분 남양유업이니 뭐니 뭐 하면서 뭐예요? 포스코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은 사이코가 돼가고 있고 을은 피해자만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고객, 한번 갑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요. 을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점점 여러분 블랙 컨슈머들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노동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감정노동 아시죠? 웃어줘야 되는 일. 고객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온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막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아시죠? 언제나 24시간 엘리베이터에 있는 분들은 고객님 그죠? 고객님 별론가?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하드한 일이에요. 저는 백화점 갈 때마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하는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 공기도 안 좋은데 불쌍하다고요. 불편한 게 아니라 걔가 불편하지 나는 안 불편한데 봤을 땐 뭐예요? 불편하지. 불쌍하지. 진짜. 그러니까 펌킨 플랜은 보세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나쁜 고객을 해고하라. 그러니까 어떤 시어리예요. 저자의 시어리예요. 저자의 뷰예요. 저자의 관점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제가 자꾸 이런 우리가 독서 경영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나만의 시어리를 찾고 나의 뷰를 찾으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컴페어링도 잘 일어나고 책을 읽을 때도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나가요. 그건 여러분 목적 없는 리딩이야말로 가장 비싼 사치쟁이인지도 몰라요.